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아이패드 어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3세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의 아이패드를 소개하는 게 뭔가 조금 부끄러운데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으론 현재 저의 원형 테이블을 촬영한 이미지로 해놨는데요. 한동안 귀여운 캐릭터로 바탕화면을 사용했는데 이미지는 또 다른 느낌이라 좋아요. 요즘 핑크에 꽂혀서 핑크색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조만간 스티커를 붙여서 꾸며줄까 합니다. 홈 화면엔 자주 사용하는 어플들을 꺼내놨고요. 위젯은 간단하게 날짜, 달력, 배터리, 할 일 이 정도 보이게 해놨어요. 어서 아이패드 OS가 업데이트되어서 위젯을 자유롭게 배치하고 꾸밀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대가 됩니다. 하단엔 수시로 사용하는 어플들 넣어놨고요. 캘린더와 사파리 그리고 유튜브 관련 어플들과 이 폴더는 아이패드로 썸네일 만들 때 사용하는 어플들을 넣어놨는데요.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화면 상단 오른쪽에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주세요. 다음 폴더는 아이패드 사용자들의 필수 어플 모음이죠. 이제는 없으면 안 될 넷플릭스와 웨이브. 요즘은 넷플릭스에서 스릴러, 공포물 찾아서 보고 있어요. 티빙은 온에어 볼 때 종종 봤는데 유료로 바뀐 이후로는 안 보고 있네요. 웨이브에선 드라마나 예능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굿노트, 프로크리에이트, 카카오톡, 키노트, 사진 앨범 어플들이 있고 그 옆엔 최근에 사용한 어플들이 나오는 거 아시죠? 이렇게 평범하게 아이패드를 꾸며놓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엔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어플들을 모아놨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어플들을 모아놓았어요. 완전 유용한 어플들이라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보여드릴 어플은 무다입니다. 그날 감정과 일기를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표정 스티커가 너무 귀여워서 기록하는 맛이 있어요. 그달 나의 기분이 어땠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스티커를 누르면 그날의 일기로 들어가집니다. 작성한 일기를 스크롤하여 넘겨볼 수 있고요. 유료 어플이지만 1200원으로 저렴해서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일기를 작성해 볼게요.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오늘의 기분을 선택해 줍니다. 사진은 하루에 한 장만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티커들이 너무 귀여워요. 여러 개의 스티커를 붙여서 꾸며줄 수 있어요. 간단하지만 완전 귀엽게 오늘의 일기 완성. 아이폰과도 연동되어서 너무 좋아요. 아이패드에 맞춰서 쓰면 아이폰에서 봤을 때 스티커가 이상하게 붙어 있어요. 그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설정에서 암호를 걸어 놓을 수도 있고 폰트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배경 스타일도 바꿔줄 수 있어요. 저는 모눈이 좋더라고요. 무료 버전에 비슷한 다이어리도 써봤는데 이게 제일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유료이지만 소개해봤습니다. 다음은 젠플리 클락이라는 시계 어플이에요. 집중 안 될 때, 집중하고 싶을 때 틀어놓으면 딱입니다. 디자인도 깔끔해서 그냥 배경화면으로 켜놓아도 너무 좋아요. 인앱 결제로 유료 버전은 조금 더 기능이 추가되지만 무료로도 충분히 좋아요.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타이머로 활용할 수 있고요. 소리 나는 건 따로 설정이 가능해요. 다시 원래 시계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번엔 왼쪽으로 스와이프 해보면 25분 집중, 5분 휴식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포모도로가 나옵니다. 일할 때, 공부할 때 집중 안 되고 시간만 보낼 때 이거 틀어놓으면 진짜 완전 쫄깃해요. 시간이 어찌나 잘 가는지
아래에서 위로 스와이프하면 설정 창이 뜨는데요. 일반 설정에선 언어와 테마, 그리고 제스처와 사운드를 설정할 수 있어요. 한국어로 설정하면 날짜 부분이 한국어로 변한 걸 볼 수 있죠? 테마는 종류가 많지는 않은데 라이트 모드는 유료 결제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무료인 다크 모드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플립 사운드도 설정해서 조정 가능해요. 커피 아이콘이 붙은 항목은 유료로 결제해야만 사용 가능하지만 저는 그냥 틱 소리 혹은 무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았어요. 시계 설정에서는 날짜를 표시할지 안 할지 설정해 줄 수 있고요. 포모도로 설정에서는 집중 시간과 휴게 시간을 정해줄 수 있는데 휴게 시간은 조정 가능하지만 집중 시간은 유료로 결제해야만 수정 가능합니다. 유료 결제 비용도 2,500원으로 아주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이번엔 다이어리 어플 소개해 드릴게요. 굿노트가 유료 어플이라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어플입니다. 첫 화면은 월간 다이어리 형식이 보이고요. 이 어플도 인앱 결제라 무료 버전은 사용에 제약이 있지만 간단하게 월간, 주간, 매일 다이어리 쓰기에는 충분하더라고요. 물론 굿노트가 꾸미기 하기엔 훨씬 편하고 좋다는 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달력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오늘 날짜의 기록을 한 번에 볼 수 있고요. 월간에 썼던 부분, 이 부분엔 유료로 사용할 때 캘린더와 연동되는 부분이고요. 이건 주간 계획에 썼던 부분, 이 부분엔 오늘 쓴 일기가 보여지고요. 더하기 버튼을 눌러 일기 쓰기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어요. 펜의 종류는 두 가지, 형광펜과 지우개도 있고 스티커 기능이 있긴 한데 유료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모든 꾸미기 기능을 사용하려면 유료로 결제해야 한다고 보면 돼요. 한번 결제로 끝나는 게 아닌 구독형이라 가격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어플은 꾸미기보다는 기록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도 불러올 수 있고 라쏘 툴은 조금 사용하기 불편했어요. 텍스트와 자를 이용하는 툴도 유료만 사용 가능했어요. 왼쪽엔 인덱스처럼 붙어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활용하면 편할 것 같았어요. 잊지 말아야 할 일이나 해야 할 일, 지출 내역 등을 적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추가할 수 있고요. 인덱스의 색상이나 템플릿 변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백지를 제외한 건 유료 버전입니다. 왼쪽 상단의 메뉴를 누르면 분류별 다이어리를 볼 수 있어요. 이미지를 자르거나 스티커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애플 펜슬로 글씨를 쓰거나 간단한 그림을 그려 꾸미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글씨를 예쁘게 쓰지 않아도 꾸미는 재주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날의 사진과 간단한 글만 남겨도 추억이 되더라고요. 다음날 일기를 보려면 목록으로 다시 나가서 클릭을 해야 한다는 점은 너무 불편했어요. 사진과 함께 필기 기능 지원하는 다이어리 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어플이었어요. 이번에 소개할 어플은 사실 아이폰 전용 어플인데요. 저는 아이패드에서 더 잘 사용하고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이폰 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 모드는 지원하지 않아요. 이 어플은 할 일을 적는 투두리스트 어플인데요. 정말 단순한 게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적지 않은 상태이고요.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오늘 할 일을 적어볼게요. 날짜를 선택하고 오늘 할 일을 적어 내려갑니다. 이 어플은 위젯을 지원해서 그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홈 화면으로 가볼게요. 아까 비어있던 목록이 채워졌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앱으로 이동하고요. 추가로 할 일을 적어줄게요. 순서를 이동할 수도 있고 진행 상황도 다양하게 체크할 수 있어요. 완료, 진행 중, 연기, 취소 등을 체크할 수 있고요. 완료를 누르면 박스가 채워집니다. 하단에 무드 트래커 기능이 있어요.
체크 표시한 건 위젯에서도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오늘의 기분도 이렇게 표시되고요. 설정을 한번 볼까요? 폰트도 바꿔줄 수 있고 언어 설정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어플도 할 일 관리 어플인데요. 이게 훨씬 더 체계적이고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했어요. 이렇게 좋은 어플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고요. 할 일을 프로젝트별로 관리할 수 있고 공유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유튜브 업무와 집안일을 프로젝트로 나눠놨고 이렇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적어 놓았어요. 완료한 일들을 체크해서 표시해 줄 수 있고요. 하위 작업들도 적을 수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한 업무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완료된 업무는 체크하여 표시할 수 있고요. 업무의 중요도도 표시할 수 있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할 수 있어요. 알림 기능은 유료로 결제해야만 가능한 기능이에요. 유료 결제는 구독형인데 무료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너무 훌륭해요. 댓글을 달아 프로젝트에 관련된 소통을 할 수 있고요. 이건 프로젝트를 공유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유용할 것 같아요. 리스트 보는 형식은 목록으로 보기로 바꿔줄 수 있는데요. 저는 보드 형식으로 보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날짜도 지정할 수 있고 수정도 편하고 또 아침마다 할 일을 메일로 보내줘서 그것도 아주 편리했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어플은 필기 어플인데요. 이것도 정말 강추합니다. 콜라노트라는 어플인데요. 무료라는 게 놀라울 정도로 정말 좋았어요. 홈 화면에 폴더와 노트 파일이 있고요. 폴더엔 노트 파일들이 들어있습니다. 노트를 공유할 수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필기할 수 있다는 점도 꽤나 재미있었어요. 새 노트를 추가해 볼게요. 정말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고요. 기본 템플릿만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PDF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공부할 때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펜은 두 종류 제공하고 있고요. 자주 사용하는 펜은 즐겨찾기 하여 플로팅 해 놓을 수 있어서 너무 편리했어요. 펜을 바꿔가며 사용하기에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라쏘 툴도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도형 툴, 자로 줄긋기,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 위에 필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제스처를 설정해서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무료인데? 녹음기 기능도 있어서 공부하면서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았어요. 녹음하면서 공부해 볼게요. 공부해 볼게요. 녹음하면서 공부해 볼게요. 공부해 볼게요. 녹음 파일은 따로 관리해 줄 수 있고요. 무료 필기 어플 찾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추합니다. 오늘 저의 아이패드와 유용한 어플들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한꺼번에 많은 어플들을 소개하느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자세한 리뷰도 준비해볼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